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유튜브 대표님들께 한 가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라오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이 주변 건물, 나무 이런 거 잡으실 필요 없습니다. 연사를 최대한 당길 수 있게 클로즈업 시켜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채널을 고정하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감각으로 잡으면 절대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소음이 많아서 이거를 요새 다들 스마트 TV라고 그러죠. 거기서 보면은 막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데다가 감각으로 잡아버리면 시선이 분산이 돼서 채널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클로즈업으로 잡세요. 저의 상반신 정도로 꽉 채워갖고 그렇게 잡으시면 채널을 끝까지 유지하고 보게 됩니다. 제가 연사에 올라서서 연설을 하게 될 때 저는 주로 이 마이크 다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고정시키고 연설을 하는 타입인데 오늘 그게 준비가 안 됐다고 해요. 저는 마이크를 손에 쥐면은 자꾸 건들건들거려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습관인 것 같은데 고치려고 해도 쉽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오늘 민주홍 대표님께 이거 마이크 다이를 하나 좀 설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까먹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설할 때 좀 건들건들 하는 게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 고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론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 나이에 150여 명이 넘는 그 아까운 나이의 청춘들이 죽은 거에 대한 그 무거운 마음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마음이 무겁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 앞에 나와서 연사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은 저하고 많이 인식이 다릅니다. 같은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상하기를 평소 예상하기를 오늘 토요일 아마 올해 들어와서 최고로 많은 인파가 모여서 데모를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저기 삼각형. 보수는 보수대로 싹 뛰어나오고 좌익 그 쌍놈의 새끼들은 아마 저 제주도에 있는 좌익들까지 죄다 올라와서 오늘 서울 광장을 다 채울 거라고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15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길이 구만리 같은 10대, 20대 애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애들이 이태원에 가서 활동을 했던 뭐를 했던 간에 굉장히 우리 보수가 손뼉 치고 박수 치고 웃을 일은 아니죠. 그게 그 사건이 모르겠어요. 좌익들은 속으로는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그 좌익들도 예상을 못하겠죠.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요 이 사고는 좌우 이념의 대결로 몰아가서는 안 돼요. 좌우의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으로 이 사고를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늘 이 광장이 가득 메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전전주에 비해서 굉장히 한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운 애들이 150명이 넘게 죽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국내인들만 죽었습니까? 외국인이 몇 명인가 22명인가 6명이 이렇게 죽었죠. 외국인도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국내인만 죽었으면은 그거는 국내 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외국인이 22명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사고입니까? 이거 국내 사고입니까?
아니에요. 장소는 국내 사고인데 이거는 국제 사고예요. 국제 사고는 뭐다? 전 세계적 사고입니다. 전 세계적 사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적인 사고, 국제적인 사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이 세계적인 사고, 왜 좌익들 조용하죠? 오늘 여기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가 하는 좌익이면은 벌써 여기에 노란 팻말로 쫙 깔리고 윤석열 물러가라. 벌써 저번 토요일에 사고 났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 가득 되었어야 돼. 우리가 하는 좌익이라면. 왜 안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예전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저만 좀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했나요? 어젠가 그저께요. 좌익들이 오늘 집회를 하긴 한다고 했어요. 근데 위에 원탁에인지 어디서 빨갱이 수뇌부에서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야, 오늘 하지 마. 오늘 다 취소해.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자, 우리 보수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 보수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2008년도 광우병 폭동, 둘째는 세월호 폭동, 셋째는 박근혜 대통령 사안의 폭동입니다. 이 세 사건에 대해서 언론과 좌익이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 할 것 없이 총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 그때 모두 들고 일어나서 보수 정권을 탄압을 하고 선동을 했던 대표적인 최근의 사건이 이세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태원에서 150명의 젊은이 죽었어요. 그리고 외국인까지 거기다가 넘게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좌익들이 바라던 사건입니까? 사고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안 나와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우병 폭동, 그러니까 광우병 사건,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이 세 개는 철저하게 좌익들의 기획에 의해서 태어난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선동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이 이태원 사고는 좌익들이 기획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좌익도 생각 못한, 보수는 더더욱 생각 못한 불규칙한,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 즉 인재입니다. 자, 제가 이게 좌익들이 기획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 몇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좌익들이 기획된 사고는요, 벌써 일주일 지났죠?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편, 그냥 일반 공중파 뉴스, MBC, KBS, SBS, 뭐 TV조선, JTBC 할 것 없이, 매일경제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뉴스를 보면 어떤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앵커가 나와서 사건을 보도를 할 때, 기자가 나와서 사건을 보도할 때 그 화면 맨 아랫자락에 그 사건의 그 핵심 헤드라인이라죠. 그것이 좌에서 우로 쫙 흐릅니다. 그게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뉴스의 패턴입니다. 그 좌익 뉴스, 그 뉴스들의 패턴이 그런데 그 헤드라인 끝에 쭉 들어갈 때 좌익들, 특히 언론사가 이것을 마치 기다린다시피 기획하고 선동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 헤드라인이 글씨가 평소에 2배, 3배 정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바탕색이 아주 선정적인 색깔,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으로 그 글씨를 감싸가지고 좌에서 우로 쫙 흐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세월호 선동 때, 그리고 2008년 광우병 폭동 때 거의 화면의 3분의 1 크기로 항상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보도가 시뻘겋게, 때로는 시퍼렇게 그 좌에서 우르르 글자가 쫙 흐릅니다. 또 하나, 앵커들은 어떻습니까?
뉴스 앵커들은 평소와는 다른 멘트를 합니다. 목소리에 톤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듣는 사람에 따라 듣기에 선동적입니다. 걔네들이 기획하고 선동할 때는 바로 그런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거는 자기들도 몰라요. 깨어있는 보수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이게 선동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번 이태원 사고 때 그런 거 보셨습니까? 예상외로 아주 우회적으로 얘네들 아주 담백하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보수는 세월호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좌익들이 언론이 선동한다 자꾸 그러는데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쟤네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쟤네들도 예상을 못한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윤석열, 물론 여기 계신 분은 아니지만은 일반 보수, 윤석열을 찍은 보수들은 세월호 된 사고, 거기에 그 당시에 좌익들이 선동한 그 상처,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좌익들이 또 선동하는 거 아니냐, 저 봐라 뉴스가 저렇게 지금 또 선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선동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느냐? 선동했다가는 죽어요. 좌익들이 죽어요. 광우병,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얼마 안 돼요. 증거, 사진, 자료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태원에서 150명이 넘은 그날 모든 젊은이들이 거의 모인 한 10만 명 모였다 그러죠? 그 10만 명이 다 SNS에 다 도같은 젊은이들이고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현장에서 10만 명이 다 찍었어요. 그걸 어떻게 선동을 합니까? 선동 못해요. 아무리 날고기는 좌익들이라도 그걸 가지고 윤석열이가 책임이 있다, 뭐 어떤 누가 책임이 있다, 뭐가 해서 잘못했다, 선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동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 보수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선동은 바로 우리 보수들이 해야 될 실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150명이 넘게 죽었으면요, 과거에 보수 정권이라면, 특히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라면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장관이 스스로 옷 벗고 물러나요. 경찰청장이 스스로 옷 벗고 물러납니다. 150명 같은 우리 생태 같은 내 자식들이 죽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장관이건 시장이건 뭐 어떤 저 오세훈이 저 미친놈 저거 그때 어디가 있었습니까? 사건 날 때 외국가 있었죠? 어이쿠 뜨고 와라, 엉덩이 뜨고 와라 해갖고 허겁지겁 들어왔죠. 자, 여러분, 이태원 사고는요 천재지변이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지만 사실 그거는 이미 사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 사고예요. 기획된 예정이 아니라 해마다 열리는 그 할로윈 축제에 항상 사고가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해마다 나온 얘기예요. 언젠가 저 사고 난다. 여러분들 작년 유튜브들 보세요. 헬로윈 사고, 헬로윈에 대한 유튜브도 많이 나와요. 이태원 마찬가지예요. 아주 징그럽게 많이 모여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사고는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그 사고 일주일 말고 한 몇 달 전에 SNS 통해서 그 얘기를 얻고 했어요. 이태원 헬로윈에서 저 사고 날 수 있겠다. 나도 예상을 하는데 왜 경찰청장이 그거 예상 못해요? 왜 용산구청장이 예상을 못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윤석열 정권 뽑은 인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보호해줘야 돼요? 그 감싸고 도는 게 보수입니까? 이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 사건이에요. 경찰청장, 장관,
구청장 다 지금은 태반이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거 다 잡아 구속시켜야 돼요. 스스로 옷을 못 벗은 윤석열. 그러면 윤석열이가 구속을 시켜야죠. 왜 안 시킵니까? 여러분, 언론은 또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왜 빨갱이들은 안 나와요? 적이면은 나와야죠. 윤석열이가 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이게 벌어졌어 봐요. 우리가 집회를 못해요. 집회 여기 다 빨갱이들 다 차지해갖고 촛불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감싸고 돌아야 됩니까? 야, 저 빨갱이들이 지금도 선동한다. 우리 윤석열 정권 지켜야 된다. 이거 세월호 될까봐 겁난다. 이게 보수입니까? 이게 정신병자들이지. 보수는요, 내가 한 거,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그런 거에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게 보수 정권인가? 여러분, 북한이 말이죠. 얼싸구나 좋다고 미사일 쏘아야 되죠. 이거 지금 윤석열이가 선거 찍어 대응한다고 맞대응한다고 미사일을 쐈어요.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그 미사일 한 대값이 얼마인데 공에다가 다 뿌립니까? 여러분, 국회가 도발을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자유의 핵폭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 뭡니까? 삐라예요, 삐라. 휴전선에 우리 군대가 확성기를 통해서 자유의 전파 방송을 일시에 해버리는데요. 그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윤석열이 할 수 있어요. 왜 안 합니까? 이게 보수 대통령 맞아요. 그리고 삐라 갖다 뿌리면 돼요. 군대에서. 그럼 쟤네들 제일 아파하는 게 그겁니다. 왜 안 합니까? 미쳤다고 허공에다 대고 그 몇십억짜리 그 미사일 갖다 그냥 허공 바닥에다 쏟아붓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맞대응한다고 우리 보수 일각에서는 아주 윤석열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은 이거 미친 인간입니다. 이거 보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책임질 사람 책임졌다, 그런 걸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윤석열하고 우리 편이 있으니까 무조건 감싸야 돼.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상으로 얘기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려가겠습니다.